두 사나이 톰 YG 경영사 차영조 사장님 그리고 제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제일 궁금했던 거 차 소장님. 네. 오늘 아시아가 왜 이리 강했어요? 미국, 유럽은 자빠졌는데 예. 이해라뇨?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죠. 어제랑 오늘이랑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는 분위기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바로미터가 특별히 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뭐 중국발 이슈 때문에 지금 어제 빠지고 오늘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죠. 일단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우려 때문에 결국 중국의 이제 공급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이제 홍콩 증시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우리도 같이 이제 삼성전자랑 환율 방향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후에 이제 우리 증시를 끌어내렸던 동력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좀 조기 그 봉쇄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은 목요일 날 쉬었고 금요일 날 반장밖에 안 했죠. 그게 이제 오늘 반영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단순히 중국 하나만 갖고 그렇게 뺐다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생각할 나름도 있다라고 보고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뭐 일단 중국발 이슈라 하더라도 좀 여전히 바닥권에서 살려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들 강한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는가. 네. 특별하게 이유를 저는 부각하기보다는 시장이 이제는 조금 안정된 기조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제리 형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반사.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맞아 그래야 되겠다. 예. 맞아. 갑자기요? 어려운 질문 나오면 반사해야죠. 네. 이게 꼭 저쪽에서 하면 우리가 함영을 따라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같은 방송인으로서. 토론의 분위기인데. 맞죠. 예. 그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거 아니었어요, 소장님? 저희가 진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진행을 꼭 진행은 질문하고 출연자가 대답하는 그런 거 관념을 깨야죠. 안 됩니다. 깨야 돼. 예. 관념을 깨고 네. 누구든지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멋진 세상. 야, 저희 인포맥스 그렇죠. 라이브는 기존 관념대로 진행하는 방송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대표님. 오늘 양지수 1% 넘게 오른 날인데 좀 터졌구나. 이렇게 예민한 거 보니까. 분위기가 네, 뭐 그거야 뭐 예. 예. 이제 그런 얘기 좀 저속한 아니면 저희 퀄리티가 낮은 이런 방송은 안 하려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뭐 얼마 벌었네, 터졌네 이거 별로 안 좋. 참 좋은 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럴 때마다 그러면. 나 어릴 때 아유 저 동네 어른들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갖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른? 아유 개가 똥을 끊지.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오늘 지금 연타석으로 이재용 소장님을 지금 2번 타격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좋은 일이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진행을 할 네.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출연자분들을 챙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네. 사실. 저는 오늘 중국의 변화를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뭐가 왔나요? 이제 잘하면 미국과 디커플링이 됩니다. 글쎄. 네. 이게 올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오늘 나왔던 얘기 한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에 또 국무위원이 방역 관련된 쪽에서 뭐 발표한다. 그러면서 또 그게 막 또 덩실덩실 다 춤을 췄거든요. 중국 소비 쪽 종목들이. 근데 막상 나오고 난 거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방역 지금 우리 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좀 미세하게 가겠지만 방역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속도 조절로 비슷한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 노인들에게 백신 공급을 좀 빨리 하겠다. 이걸 확대시키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이게 중국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무슨 그러면 백신? 자기들 여태 쓰던 물 백신? 아니면 저 어디서 미국에서 들여와서? 지난번에 독일 장관하고 미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테크 거. 바이오엔테크. 네, 바이오엔테크 거. 예. 네. 거기 끄에 들어온 우리도 지금 다 경험했지만 2차, 3차 다 맞은 사람도 코로나 다 걸리는데 백신 맞아 보이면 뭐해? 아닌 말로.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뭔가 근데 궁극적인 꼭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3차까지 맞았고 백신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예. 걸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걸린 게 있기 때문에 네. 표면으로 봤을 땐 그것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에서 그 독일로 그 폭격하고 돌아왔을 때 그
그 비행기가 이제 총 맞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총을 많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대학 교수가 반론했죠. 뭐라고요?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 중요 부위에 맞은 건 이미 떨어져서 못 들어왔기 때문에 온 걸 가지고 어느 부위에 총을 많이 맞았으니 이걸 보강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4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렸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논리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지금 글로벌 백신들이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른 제약사 입장에서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이제 저기 병원에 있는 친구들 들어보면 이걸 하나 뜯을 때마다 10명 내지 12명이 모여야 이걸 뜯으라고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때는 백신이 귀하니까. 근데 지금은 한 명이라도 맞겠다면 뜯고 버려라라고 지침이 내려온대요. 그럴 정도로 지금 재고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 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백신주 같은 경우 FDA에서 공식적으로 2023년에는 그 발주를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틀고 보셔야 돼요. 이게 더 확산이 돼서 백신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백신 쪽들의 재고가 많기 때문에 추가 발주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백신 이야기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 결론적으로 네. 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중국 소비주가 움직인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게 되면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막 쓴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전통 산업하고 다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쓰게 됐을 때 미국도 약간 좀 경기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유럽도 아직 좀 저분양인데 거기다가 해봐야 잘못하게 되면은 역풍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내수 중심으로 소비 진작책을 피겠다. 중국 내수 중심으로. 네. 그러면 소비주가 움직이는 게 말이 되죠. 네. 중국의 소비주. 그렇죠. 중국 소비 쪽과 관련된 중국 부분들을 소비 쪽과 관련된. 네. 근데 그렇게만 나와도 한국은 이 테마에 목이 말라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움직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그래서 뭐가 움직였어요? 화장품 쪽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화장품이? 네.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중국 소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방송했습니다. 아 정말 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따로. 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리오픈, 그러니까 정상화로 되는 거죠. 정상화로 했었을 때 한국 증시나 한국 기업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두 번째 핵심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돌아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유럽은 예전부터 거의 바닥권에 기었습니다. 내년 가게 되면 살아나나 마나 뭐 에너지 가격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는 기대할 게 없죠. 근데 미국은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 꺾이는 걸 생각을 하죠. 중국도 거의 뭐 내년 가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 뭐 2~3%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오프닝을 한다. 그럼 살아나겠죠. 한국 증시는 어디를 볼까요? 봐주세요 좀. 예, 어디를 볼까요? 예,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 중국이 살아나는 게 그나마 좋은 것이다라고 하게 네. 되면 아마 저희가 자꾸 미국 매크로하고 이런 것만 보다가 좀 신선한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혼자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제가 좀 덧붙이면 저는 그래요. 네네. 중국이 과연 당국이 이걸 풀어주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네. 과거 천안문 사태 때도 그렇고 중국이 그렇게 해서 당국이 물러설 당국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견해를 봤을 때.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봉쇄 정책에 대한 것들의 반란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뭐 풀어주게 된다라면 지금 각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중국 소비자를 분석한 것들 최근까지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중국을 빼고 분석을 많이 해요. 중국은 언제 봉쇄가 풀릴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일단은 여러 가지 트리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 해외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비주들도 중국 외에서 이제 해서 나름대로 희망의 트리거를 찾아내는 건데 여기에서 중국이 풀리게 된다면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환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중국이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책 당국자가 도장 꽝꽝 찍을 때까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달러가 확 약해져서 그럴 빙고. 그것도 생각하고 칭찬 들었다. 축하드려요. 천하의 김민수 대표한테 칭찬을 들었다. 빙고. 이렇게 빙고. 행복하실 뭘 그렇게 또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의 질을 좀 생각하시자고요. 아니 뭐 중간선 끝나면 킹달러 무너질 거라고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소장님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2부에서 뭐 저희 계속 얘기했는데. 얘기하셨어요? 예. 나 채팅창 보느라고 못 들었구나. 그래 빙고 어떤 점에서 빙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상승 속도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5%대 이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뭐 그거는 우리 블러드 형님은 다른 블러드를 보겠다 입장이지만 그렇게 가면 다 죽어요. 네. 뭐 7% 간다. 제임스 블라드에서 블러드까지 가나? 그럼 이제 호재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라드 총재가 올해 이후로 내년부터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네, 투표권이 올해까지입니다. FMC 내에서. 네, 올해까지입니다. 입투표죠 지금 입투표. 마음대로 지금 올해는 그래도 마지막에 10월 때 도장 한번 찍고 계속 테일러 준칙 7% 얘기해도 내년에 투표권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가. 미국이 이제 경기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달러가 강할까요?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는데 한국 입장 쪽으로는 호재겠죠. 그러면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미국장하고 한국장의 디커플링이 만약에 앞으로 가시화된다면은 네. 서학개미들 미국에서 주식했던 거 그냥 털고 한국장으로 올라면은 야 이것도 달러 미국 주식 처분해가 달러 갖고 들어가고 팔면은 또 환율 또 훅 밀리겠네. 야, 이거 빅픽처까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예상했던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중간 선거 때까지 인위적으로 킹 달러와 유가를 손을 보고 있고 중간 선거 이후에는 둘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봤죠. 결국 선거 일주일 전부터 킹 달러 무너지기 시작해 우리 환율은 이제 1,300원대로 들어왔고요.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죠. 베네수엘라 정치적 이슈 풀어주겠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뽑아도 그거 된다. 나온다는 거. 지금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기름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베네수엘라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사우디, 3위가 미국 뭐 이런 식인데 그걸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거. 왜 지금 풀까요? 전략비 충지까지 쓰던 사람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알제리 풀어주게 되면 뭐 공급망은 유럽도 이제 러시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해도 지금 쉐브론이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로 승인 받아가지고 쉐브론이 네.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보고 놀라겠죠. 왜? 이렇게 열악하다니. 그러면 그 정비하고 하는데도 최소 3년이라고 합니다. 당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그러면 어차피 WTI 유가가 선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끝. 우리도 이런 얘기 했는데 왜 해제 이런 거밖에 기억을 못 하실까? 원래 저희 소장님께서는 너희들은 보면의 목적이 쉬운데. 그러니까. 네. 뭐 얘기를 하는 게 니네가 아니라 달러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예, 유가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어떻게 얘기가 타신지 없구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이 좋은 방송 지향한다고 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이 안 좋은 방송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우리는 뭐 느낌 별로 탓인가요? 뭐 문제 없는데. 충분히 저희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 예. 네, 이럴 때는요. 아주 차주님께서 준비하실 때 아주 나갈굴 때는 두 사람 눈에 하트가 뿅뿅해. 너무 그 두 분이 사이가 좋아 보이고 참네. 토제리님이 이렇게 사이 좋을 때가 있었나. 아무튼 이런 시점에는 항상 준비하신 자료를 그래, 보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 소장님도 해제 하고 싶. 야, 이거 오케이. 했네. 아시죠? 근데 뭐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오늘 이제 변동성이 좀 어떻게 보면 컸죠. 근데 이제 뭐 중국 트리거라는 것은 또 어떻게 또 분위기가 바뀔지도 모르겠고 김희재 대표 저는 솔직히 4시 거 체크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 뉴스면 실망감들이 또 내일 또 물량을 또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막판에 좀 땡겨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과 노동 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하필이면 이럴 때 지금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준 위원들도 이번 주 꽤 많은 연설들을 쏟아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물론 이제 이분이 뭐 얘기한 대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동향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하긴 하겠습니다만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서 중요하고요. 애플페이가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범 운영됩니다. 내일부터인가요? 네, 내일부터 오. 시범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카드랑 연계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 한번 일단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부분들 이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뭐 산업부에서 하는 거지만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철도 노조가 총파업 예상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정부가 그 시멘트 운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달 파업 때 지금 뭐 정부 발표로는 1조 6천억에 대한 파업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 화물연대나 철도노조나 할 것 없이 네. 노조들이 파업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임금인가요? 일단 지금 뭐 철도 노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화물 노조가 하는 것은 그 안전운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정 거리까지는 얼마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것을 함으로써 이제 과적과 과석을 안 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그게 일몰제라서 올해 말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장해 달라라는 것이었고 그게 6월달 파업의 여건이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는 정부는 3년 동안 연장하겠다라는 건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번에는 좀 더 넓혀라. 지금 이제 주요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와 시멘트 쪽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자재 운반, 심지어 택배까지도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이견이 좀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무그레아는 한미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나 뭐 한사우디 경제협력 활성화 포럼 이런 것들은 저걸 저희가 추이를 보면 뭔가 의미 있는 뭐 발표 내용이 따로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산업부에서 회의하고 나면 이제 뉴스들이 이제 나오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로드맵 발표라든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우디 가서 그 저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계속 지금 정부가 이제 이런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일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이번에 폴란드 가서도 우리가 많은 기업체 임원들이 가서 또 시연회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수출 강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거기에 또 뉴스가 또 반응하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워낙 MOU 가지고서는 이거는 뭐 그냥 약속일 뿐이잖아, 계약도 아니잖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포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뭔가 요거는 좀 움직이나 그렇죠.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궁금했어요.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점수제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MOU 같은 경우는 결국 MOU를 해야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MOU가 계약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공개적인 MOU가 계약까지 가는 과정이 지극히 낮다라는 측면이지 MOU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모여서 회의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쪽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지원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점수가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인계점이 오면 뭔가 빵 터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뉴스 체크는 프로를 하자라는 체크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이게 지금 어제 있었던 건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4차 세미나가 있으면서 몇 가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세미나를 어디서 개최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주최를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네, 주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배당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배당 같은 경우 이때도 이진우 소장님 우리가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그때 했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지금 현행은 12월 말 31일 날 이제 배당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예. 이제 내가 배당 권리가 있지 얼마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3월 달에 주총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뭐 그 KT인가요? KT가 어디서 배당 성향 30% 유지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 22% 낮춰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당 금액 공시를 이제 검토한다라는 부분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네. 외국인 투자 등록하려면 서류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제가 뭐 한번 대행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죠.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등록번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이게 나오는 건데 누군가 톰이 1, 2, 3, 4, 5라는 걸 알면 1, 2, 3, 4, 5로 주문 들어가면 이게 톰이 주문되는구나. 이게 노출이 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 여권이라든지 법인 번호로 이제 바꾸겠다. 그래서 간소화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나오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주장했었던 부분들이 드디어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할 때 기관의 허수 청약을 금지하겠다. 라는 부분들이죠. 원래 법적으로는 그때 뭐 할 때 경이 넘었었잖아. 예, LG 엔솔 할 때 LG 엔솔 때? 예, 1경 4천억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50억 운영하는 데서 1조 쓰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배당을 축소하라든지 수요 예측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페널티 주겠다.
요것도 이제 수요예측 제한이 무조건 수요예측 제한을 다 못하게 한다가 그러니까 아니라 거죠? 이제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만약 그렇게 아니 뭐 하겠네. 페널티 줄 게 아니고 네. 50억짜리 회사가 1조 청약하겠다고 썼는데다가 1조 참 줘버리지 그냥 확.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네. 그럼 딴 애들은요? 아니 그냥 한 놈만 골라 패는 거지. 너 그래 1조 청약했으니까 너 1조 다 줄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런 거 뭐 굳이 페널티고 자시구간에. 그쪽으로 가시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수요예측 그 대신 수요예측 단계에서 그 주관사들에게 기관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가격이 생성되기 전에 미리 수요예측을 받아 이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미리 이제 기관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는 거는 좀 열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세미나 내용이고 정부에서는 이 안을 이제 꼼꼼히 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뉴스플로 체크해가지고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과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해서 저 보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인프라 이제 때문에. 어제 우리 이제 준규. 네네.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뭐 분한테 주말에 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주가 급등할 줄 알았다 자기는. 근데 어제 주가 급락했고 오늘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영우 관련주를 봐라.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어땠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재벌집 오른쪽이 우영우잖아. 우영우죠.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지금 이틀 연속 주가 빠졌고 요때가 이제 우영우 때 주가입니다. A 스토리와 레몽레인을 네, 비교하신 예,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우영우 관련주들이 친절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뭐 봉숭학당 분위기야. 여기 있어요. 네 명 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봉숭아 아닌데 왜 같이 마무리에 들어가지? 아니 그 우리 둘이가 봉숭학당이야. 어찌 됐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트리거들이 있었던 것들은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이때랑 지금의 비교를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 했을 때는 네. 주가가 한 꽤 오랫동안 끌고 갔었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됐죠? 그거 이제 한 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주가를 끌고 갔었어요. 아, 오징어 그래요? 게임은. 아. 근데 자 A 스토리도 주가를 며칠 끌고 갔죠? 한 일주일 끌고 갔죠. 근데 지금 요것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기 때문에 네. 좀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봉이 올라간 게 일주일이 채 안 돼요. 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반응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결국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주가 떨어진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이게 오래 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이제 좋은 드라마들이 나올 건데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뭐 네. 두 개 차트 보고 차 소장님도 워닝을 주셨습니다만 홍규광님 시원하게 쓰셨네 채팅창에. 작품 한 편 흥행했다고 주가 개폭등하는 거 한국 시장만의 투기성 매매 물리면 개고생하는 거고 뭐 개자가 들어가서 좀 거시기 하지만도 어쨌거나 뭔 놈의 드라마 하나 갖고 개폭등하고 그러다가 물리면 또 개고생하고 아주 폭등 아주 고생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살짝 끼어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 네. 항상 저는 그래요. 뭐 이것을 하지 말라 뭐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하시려면 손절을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손절을 각오하지 않고 그냥 드라마가 흥행하니까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에이스토리를 35,000원에 사신 분도 계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죠. 35,000원 사신 분은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이 저쯤 갔을 때 35,000원 갔을 때 뭐 온갖 채널에서 그놈의 우영우 하면서 이 사람도 에이스토리 저 채널도 에이스토리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표현하기 딱 좋은 게 있어요. 승현 선수는 모르지만 우리 이진우 소장님은 아는 게임이 있죠. 뭔데요? 막대잡기 게임 아시죠? 어렸을 때 놀 거 없을 때 그냥 나뭇가지 하나 잡아서 이렇게 잡던 게임 기억나시죠? 아니 너무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알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는 논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놀았는데 이렇게 막대잡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가서 딱 잡으면 콩 때리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 하다가 마지막에 잡을 막대기 없으면 이제 걸린 그런 거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저는 증시가 딴 거 아니야? 주식시장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없으면은 이게 뭐 그래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테마의 그 논쟁을 제외하고 이런 주식의 특징은 가치보다는 이 그냥 단순한 막대잡기 게임이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드라마가 흥행했을 때 드라마 관련주로 접목할 수도 있지만 그냥 테마주 모두. 전반적으로 맞아. 네, 이게 하나의 적용이 테마주니까.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테마주 매매하실 때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핵심은 이게 혼자 가느냐 아니면 다른 게 뭔가 에너지를 뺏어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돌릴 만한 날이었어요. 뭘 돌려? 이런 이 돌린다는 정도면은 말씀.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돌린다는 얘기는 시세를 낸다고? 예, 다시 확 돌리는. 근데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뭐가요? 딱 보니까 내일도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근데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다 또 중국 소비주 쪽으로 다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분산돼도 이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막 지켰다. 우리도 컨텐츠도 중국 소비 쪽으로 갈 수 있어라고 지켰다 그러면은 또 바뀝니다 분위기가. 근데 시장은 약간 신선한 거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게 좀 더 빨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테마주 움직일 때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전에 뭐 에이스토리 킹덤 나왔을 때랑 네네네. 아니면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이럴 때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던져주는 강도가 훨씬 셌었어요. 아 이게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집중할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짧고 이렇게 됐군요. 네, 지금 그래서 테마 쪽이나 아니면 이런 걸 빨리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첫 번째 단서가 그겁니다. 줄 때 챙겨라. 줄 때 챙겨라. 네, 줄 때가 다들 관심이 많을 때가 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 오늘 특징주 그래서 이거 뭐 한 15% 20% 올랐다. 그때가 일단은 챙기고 나와도 나중에 똑같은 거 산다고 해도 더 싸게 사더라고요. 1차 보니까. 탈출. 예. 그 뷔페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한 접시 다 비워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릇이 몇 개 없으니까 조금만 먹다 보면 옆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죠. 오랜만에 또 우리 먹방계 대부님께서 저 소장님께서 나와서 오케이.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차 소장님 오늘 네, 끝났습니다. 저까지가 네. 준비하신.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저기 소장님 뭐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준비 안 했는데. 준비. 오, 할 필요도 없다. 아 요새 막 진방꿀 돼가지고 요새 힘들어 죽겠어. 씨. 그래도 시장 잘 맞추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뭘 잘 맞춰? 68. 아이고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다음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포스코 홀딩스가 2달 만에 40%나 올랐고 포스코 엠텍, 대모 마그네틱, 광무, 한국 테크놀로지, 리튬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우짜 쓸까요라고 여쭙고 싶은데 답하지 마셔. 지금 3,800명 가까이 보시는데 630밖에 안 돼. 아! 좋아요. 여러분 요거 천될 때까지만 네. 천될 때까지만 그냥 뭐 오늘 저기 어제 축구 얘기나 좀 하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축구 얘기는 금기어입니다 이제. 왜요? 왜요? 근데 축구 얘기 그 친구 그 빡빡이 그 안서니 테일러인가 그 심판 야가 문제 많은 애도만 EPL에서도 예전에 그 손흥민한테도 레드 카드 줘가지고 악연이 좀 있는 친구. 뭐 심판이란 놈이 지가 막 경기를 지배하려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코너킥 원래 그 사회자가 심판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배하고 갑자기 있잖아. 네. 갑자기 지금 방송을 지배하고 보시는 있기 여러분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스포츠 예. 방송 아니고요. 경제 예능 방송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좋아요 1000 될 때까지 잠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험 방송 그거 네네. 보내시죠. 그 삐 그거. 삐 하면서 이렇게 색깔 다양하게 네. 나오는 거. 천산동문이 그거. 이놈의 좋아요 구글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들어오면서 좀 누릅시다. 그래요,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저 애청자 여러분 좀 들어오면서 눌러주세요. 근데 매번 지금 제가 기다리면서 이거 얘기하죠. 지금 리튬 관련주라고 지금 이제 돼 있잖아요. 글쎄, 리튬.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의 리튬 관련주와 한국의 리튬 관련주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어떻게? 지금 최근에 미국 리튬 관련주는 앨범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주요 IB 측에서 조금 뭐 좀 조심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 리튬 고점론. 리튬 근데 그게 고점론.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니 뭐 몇 군데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두 군데에서 모건 스탠리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JP 모건은 반대로 아니다 더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거는
단기 고점론입니다. 단기 고점으로 네. 나오고 있어요. 2024년은 다시 올라간다. 지금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튬이 얼마예요? 1억입니다. 톤당 1억? 톤당 1억입니다. 야, 이거 차트 보면은 쫙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지금 멈칫멈칫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리튬이 하락했대요. 하락했다고 그 차트 딱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요만큼 이게 하락 그렇습니다. 한옥가 올라갈 때마다 1억씩 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저렇게 쭉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처음에 조사했었을 때 그때 왜 한참 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매장량 그거 사기 아니야 그러면서 왜 국유기업이 거기 가가지고 그 돈을 쏟아보면서 그거 인수했습니까? 네, 라고 하면서 네. 뭐 또 한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추정할 당시에 22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마지막 최종 평가 끝났을 때 네.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1,350만 톤입니다. 오, 대박. 6배. 대박. 네. 근데 그것도 더 나올 수 있답니다. 와우. 뭐였더라? 이게 침전물 평가 뭐 이거에서 할 때는 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원래 지금 유럽에서 최대 생산 그러니까 매장량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안 맞게 계속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 7-10대 됩니다. 네. 설마 그걸 제가 영어는 제도 스페인은 알 머시기 해서 한 7-8 거시기. 거기가 원래 저거 되면은 유럽의 리튬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쪽도 그거 보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스페인에서 불허했습니다. 왜냐면 오염이 많이 나온다고. 또 두 번째가 칠레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강구가. 네. 근데 이번에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금지 딱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오히려 아르헨티나 이쪽이 더 부각받는 거죠. 최근에 리튬 될 만한 거 부각받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거기 그 이 주 자치대 지방 정부에서 원래 별로 그렇게 좀 약간 뚱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뚫었더라고요. 전폭적인 지원 이렇게 나오면서 그거 나오기 나서 그 전에 무역진흥공사가 2단계 자금 지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렵부터 주가가 막 부각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원래 포스코였었으면은 그냥 포스코였었으면 좀 이게 반응하는 속도가 좀 덜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로 가다 보니까 포스코가 밑으로 내려갔죠. 이게 위로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받는 포스코 홀딩스가 부각받는다. 이게 또 하나의 아주 절묘한 노래일까요?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업인 철강과 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 그 리튬 쪽을 봐야 되는데 본업인 철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면 중국이 일단은 조금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매출 증가율은 없긴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ROE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철강 쪽에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투자 지표로서는 가치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지표가 올라가죠. 여기에 이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신 리튬 이온 광산에 대한 부각이 2023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2028년까지 공장을 짓습니다. 지금 이제 짓고 있는데 2028년 완공 목표고요. 근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화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발견된 거에 30% 정도는 상용화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서히 늘어나고 2028년까지는 계속해서 공장 증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네. 이거는 고무적일 수 있다는 거죠. 2028년에 가야 공장이 완전 풀 가동되는 거예요. 이게 매장량만 보면 30년짜리입니다. 30년짜리.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차 30년 안에 또 다른 전기차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네. 단일 공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포스코 엠텍이 급등합니다. 글쎄. 네. 포스코 엠텍이 막 이틀째 미친 듯이 막 갑니다. 네. 딱 보면은 네. 없어요. 리튬 관련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가냐고. 그냥 앞에 포스코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정말요? 예. 그것 이게 때문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원래 포스코 엠텍이 그거 하던 회사입니다. 이제 철강 포장하는 회사. 포장해서 이렇게 이거 갖다가 이거 좀 포장해봐 그러면 예 형님 하고 가서 포장 잘해놓고 가져가십시오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이 회사인데 그 중에 그 페로망간 이런 뭐 약간 무슨 동 관련된 쪽 재련하는 이런 것도 위탁 운영을 합니다. 위탁 운영이란 게
굳이 이걸 내가 해야겠어? 근데 돈 맞으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누구 줄 데 없나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거기 주는 거잖아요. 오케이. 비유가 좀 그렇나요? 잘 듣고 있어요. 예. 재밌어요. 네.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혹시 그러면은 포스코엠텍이 그 리튬 관련된 사업 크게 하게 되면 거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하고 이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거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게 다예요. 그래요? 네. 마진도 박한 회사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리튬 관련주 움직일 때 아까 소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이제 고점론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 제발 좀 금양 이런 거 파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왜 위메이드 때문에 좀 억한 심정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죄송하다 보니까 금양 고점에 걸리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뭐 콩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며.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예. 네, 허상에 속지 마시라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광산도 아르헨티나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나요? 아 어렵죠. 근데 콩고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콩고. 네. 거기에 있는 분하고 MOU를 맺었다? 콩고의 그 정치적인 지형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소장님은 네. 콩고물밖에 모르세요. 콩고물?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김일수 그 대표 질문을 의견에 통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그 밸류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 밸류를 쳐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가 우리 지구 역사가 꽤 오래되지만 달까지 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중력의 법칙을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고에 써 있는 것 중에서 종목들 쪽 뭐 리튬 관련주라고 네네네. 나오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포스코엠텍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 요거는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아요. 예. 전 공부해봐요. 세계에서 어. 유일하게 습식 탈털기. 어? 탈털기. 탈털기? 탈철기. 탈철기. 네. 철기? 원래 그 2차 전지 안에서 철이 뭐 마그네슘 관련 이거 조금만 들어갔어도 폭발합니다. 그거를 딱 뽑아내는 대표적인 탈철기. 탈철기. 아. 네. 건식은 중국 업체들이 좀 있어요. 네. 습식은 습식 탈철기. 야, 요거 발음 어렵네. 네. 발음 어렵네요. 우리 습식 탈철기. 오, 그래, 역시 아나운서 아무 하는 거 아니다. 야. 습식 탈철기 왜 어렵죠? 섭식. 습식. 섭식이 아니고요. 습식. 섭취가 아니고요. 습식. 자, 따라해 보세요. 습식. 습식. 예스. 힘드시네요, 발음하시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이쪽에선 강자입니다. 대보마그네틱 예. 공부 좀 네, 해보고. 근데 여기서 네. 수산화 리튬 가공 쪽으로 진입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기술력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이런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광무. 광무. 네. 미칠광 이거 아니죠? 예. 네. 말을 해서요. 이 회사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엔캠 쪽으로 전액하는 회사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 그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리튬염입니다. LiPF6 네. 이쪽에 대해서 가공한다고 해서 한 400억 정도 계약 맺었다고 하는데 조금 약합니다. 네, 약한 쪽이고 네. 한국 테크놀로지는 이건 무슨 욕할 뻔했습니다. 이게 리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 목적에 예. 리튬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업 목적에. 네. 샤오미 총판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뭐? 샤오미. 샤오미. 예, 샤오미 한국 총판. 아하. 샤오미. 예. 중국 샤오미. 샤오미. 어. 네. 거기서 뭐 무슨 차량용 뭐 충전기 만들고 뭐 이런 돈 그렇게 안 되는 회사인데. 야, 오케이. 여기서 네. 아까 쭉 나열됐던 포스코엠텍, 대보마그네틱, 광무, 한국테크놀로지 등 이제 소위 말해서 리튬 관련주라고 이렇게 막 찾으면 나오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 중에서 이게 리튬 관련주라 할 만한 놈이 있고 아닌 택도 아닌 것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네. 우리가 뭐 맨날 웃고 떠들고 뭐 실없는 소리 하는 거지만 오늘 이것도 하나의 그걸 의미 있는 11월 29일 날 하나의 의미 있는 발언을 해두셨어. 나중에 한번 우리가 11월 29일 방송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할 수도 있는 무서워라. 중요한 메시지를 두 분이 던지셨어요. 요 기업들의 저도 이제 요 기업들 차트를 보면 광무는 오늘 빠졌고요. 요 기업들이 금, 월, 화 급등했다라는 거죠. 요 시기에 미국의 리튬 관련주들은 빠졌고요.
우리나라 지금 소위 리튬 관련주라는 것은 금, 월, 화 솟았어요. 뭘 의미하죠? 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차라리 리튬 쪽에 정말 진심이고 거기서 잘하는 회사 찾아보고 싶다. 진짜 공장 지금 막 증설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회사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입니다. 이만한 회사 없어요. 네, 그 회사가 최고인데 아니 금양은 무슨 시총이 2조까지 갈 때 무슨 아니 그거 해가지고 이제 영업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내년부터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반영되는 거 보면 그러면 한 500억 1000억 나오나요? 이제 조금 제가 오버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 네. 막 그래요. 우리 리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2차 전지에서? 리튬이요. 잘요. 나 오늘 리튬 이걸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네. 제가 전에 사놓은 책이 있어요. 뭐 굉장히 쉽게 설명한 2차 전지 뭐 이런 관련 책인데 거기서 리튬 부분을 찾아보다가 정확히 2분 보다가 책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집어 던질 정도로? 화학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흑연과 맞물려고 흑연층에 이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분은 평이하게 잘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썼는데 이 문과생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 분야를 투자하려면 그걸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고 이 리튬이 뭐 비싸다 톤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셔서는 나중에는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책을 집어 던질 정도면 하면 안 된다. 리튬 관련주 그렇죠. 이런 그래서 말씀이세요? 저는 네. 삼성 대표님은요? SDI인가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아주 간단한 이해. 그래서 뭐가 뿅뿅뿅뿅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 있습니다. 귀엽게 막 설명이 예. 나와요? 리튬 전자가 전구체가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단계에 대해서 양극재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갈 때 리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걸로 기본 개념 잡기가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네. 내가 들어서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리튬이 그 어디쯤 나와요? 나는 사실 진짜 문송합니다만 화학이라고 고등학교 때 조금 하다가 우리 어차피 뭐 그거 안 하니까 뭐 시험도 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초반에 좀 수업하다가 그냥 우리 그 당시 쌤이 별명이 깨구리였는데 깨구리 쌤이 그냥 너가 알아서 자습해라 이러시더라고. 그래 화학은 내가 아는 게 칼칼나말밖에 몰라. 그 주기 원소율이라 하나 뭐 칼륨 칼칼나마, 알루미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칼칼나말까지 뭐 그건데 리튬이 그 뒤에 나오긴 나와요? 저도 저는 화학 싫어서 문과로 왔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되니까 1학년 때 전공 필수로 경제 수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F를 맞았죠. 다들 문과신 거죠? 저희 갑자기 문과 네 분이 화학식 쫙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문과도- 이과 출신들 없었으면 세상 어떻게 돌아갈까? 근데 요 동감합니다. 입만 동동 떠는 문송이들. 근데 우리 문과도 전형적인 문과가 아니라 경영, 무역, 경제 나름대로 이쪽인데 저도 무역인데. 무역 공사. 그 희민쌤이랑 똑같네요. 무역. 대표님도 무역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어쩐지 무역스러우셨. 아, 야 그쵸? 역시 발음이 역시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시기 우리 진짜 김우정님이야. 저 뭐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기 김우정님이야. 우리 거의 진짜 인포맥스 라이브에 완전 열렬 애청자시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할 말씀 대신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네.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것도 우리하고 완전히 녹아들어서 나오는 그 고급 조건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막 불렀잖아. 포스코 엠텍부터 해갖고 쭉 했더니 김우정님이 그래서 뭐 사요? 뭐 사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김우정님이 하신 말씀이 김우정님이 이제 딱 해주신 네. 거야. 우리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그래도 천하의 틱돌이 아니 천하의 저 단기 트레이더 김민수 대표도 막 간다고 해서 이런 놈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근본이 있고 족보가 있어야 된다. 솔직히 제가 금양을 비교적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 죄책감이 든 겁니다. 약간 좀 그래. 예, 여기선 조심하자. 예, 이 얘기는 또 공구우먼은 거의 뭐 3파지. 애를 받았잖아 그때 공구우먼은. 공구우먼은 받았잖아. 애를 받아냈잖아 3파. 다 예. 금양도 슬쩍 언급했었고 뭐 등등이 위메이드도 참 그거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런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마음먹고 하신 거예요 오늘. 네, 경고냐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네, 네. 마음에 좀 짐이 있는 게 위메이드 때도 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짐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무상증자 관련주는 또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피코그램 뭐 이런 거였었죠. 재보험 아, 원천이 예. 구성증자한다는 것 때문에. 코리아 재보험이요. 음. 네, 코리안리. 네, 코리안. 네. 예. 우주항공주는 저희 안 저번에 그동안 이제 막 그 매수 우선순위 같은 거 매수 순위 보면서 저희가 네. 그때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뭔가 우주항공주가 자주 보이는데라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주 로드맵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관련주들 흐름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우주 라이트 댄스? No, No, 예. sorry. 이건 뭐 무역학과 유머인지. 통하잖아요. 무역학과 뭐 이런 네네네. 거. 영어 나온다. 예. 한번 그러면- 받아들여 봤어요. 같은 무역학과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묻힐 뻔했어요. 네, 네. 우주 살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도 뭐 이제 다들 그냥 뭐 이런 테마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에이, 그냥 우주는 우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특이한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어떤 우주 경제라는 단어. 우주 경제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소장님.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예. 수편자님이 그러시잖아. 그럴 때 왜요, 샬 위 왜요? 댄스라고 한다고. 아 우주가 아니고 그거 갖다가 쉘리라고요? 무슨 우주 아유. 그럼 우주 항공 댄스 하든지 항공을 왜 빼? 아 예. 예, 그래요. 되게 죄송합니다. 예. 우주항공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마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세요. 네. 이게 경제 개정까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우주하게 되면은 그냥 돈 들여서 뭐 비행기 쏘고 이제 우주선 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미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막연한 관점밖에 없었는데 이걸 경제 개념으로 끌어왔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됩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다시 기상청 무슨 청이 설립되게 되면 청이,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사업의 활력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돈이 움직이게 되면 주가도 움직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 그 네. 대통령하고 머스크 형님하고 이제 화상 통화 네네네. 하다 네. 보면서 네네. 그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효과가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네. 스타링크 아시죠? 예. 예, 스페이스X에서 하는 네네. 위성 서비스 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X 쪽에서 한국산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가팩토리 이거 뭐 강원도가 유치한다 이런 거 모르겠고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왜 제가 통신사 나올 때 한번 욱했지 않습니까? 이게 5G입니까? 이러면서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기억나네요. 맞아. 기억나요. 예, 지금 안 쓰는 거 지금 반환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리의 거룩한 분노 기억나요. 근데 요번 우리가 네.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우주항공청이 생기는데 네. 이거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차관급 청장이 생기는데 네.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제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기존 공무원 조직과 기간제 공무원 조직 간의 어떤 그 부딪힌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항공우주연구원의 이 내용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생만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드는 청은 오늘 나온 로드맵은 새로운 어떤 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법상 어찌됐든 anyway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년 내에 저는 우리가 이제 뭐 45년까지 달에 가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10년 내에 근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달을 사람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게 과연 그게 예산 대비해서 효용성이 있냐라는 논쟁이잖아요. 그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 어떤 당위성과 우리나라 예산과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직이 운영되는 거하고 네. 그쪽에 들어가는 돈들하고는 좀 저는 구분해야 될 것들이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지금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발판이지만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이제 무조건 부정이 아니라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가자는 건지 이제 정부 조직이 생겼고 이런 건데 과연 기존 조직과의 알력과 새로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선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고 우주항공주 자체로만 봤을 때 또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돼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네. 한국항공우주가 대박을 터뜨렸죠.
폴란드와 4조 계약을 했는데 오늘 1조 2천억이 입금이 됐어요. 계약금이 2조 천억입니다. 2조 천억이 입금이 됐네. 그 계약금 30%가 들어와 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계약금 한 10% 정도,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는데 계약금이 30%가 들어와 버렸어요. 뭘 팔을 탱크 팔아요? 아니요, 비행기. KA50 저희 항공우주 얘기하는데 탱크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좀 변신하나요? 트랜스포머 예, 하여튼 K-15? KA50 KA-50? 50 50? 팀? T. 오늘 김우정님이 자주 KF가 아니고요. 등장하시는데 FA50입니다. 이거 KF는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비행기고요. FA. 네, KF는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거고 네. 우리가 파는 건 FA50이고요. 우리는 FA고. 네, 우리가 만든 초음속 옛날부터 F4 팬텀 뭐 F10 F 뭐이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면 앞에다 K 붙이는 거 아니야? KF. 아니죠. 그거는 이제 미국 비행기 시리즈에 붙이는 거고요. 어. FA는 우리가 순수하게 그러니까. 개발해낸 초음속. 잠시만요. FA 그러니까 네. 50. 그럼 KFC는 어디 겁니까? 그냥 제가 김우정님이 말씀하신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집주인 공격할 때 통과들이 많아도 보면 항상 의견이 일치함.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네요. 어쨌든 그 그런 대박이 웃음을 나왔고 보셨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국내 사업부와 무기 수출과 보잉사에 그 납품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잉사 납품하는 게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정상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국내 무기와 보잉사 깔고 가고 그 다음에 해외 그 무기 수출이 내년부터 팍팍팍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이 2.3%에서 6%대까지 올라가요. 매출 늘어나죠. 영업이익률 증가하죠. 그럼 뭐 주가 어떻게 되죠? 그런 트리거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뉴스하면서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영국은 이제 넘어간 것 같고 심사 관련해서 그래도 4개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가장 유럽,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 유럽 또 어딘가요? 일본, 중국 예. 이렇게 남아 있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잘 주가는 반응을 영국 이야기 나오자마자 반응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솔직히 영국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네. 영국은 뭐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도 약간 조건부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뭐 설마 근데 보니까 항공 라인들을 좀 조정하더라고요. 근데 대한항공 입장 쪽에서는 조금 억울한 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65개에서 25개인가로 줄이는 쪽 과정에서 네. 이거 속쓰린데 하는 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돈 되는데 약간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요거를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근데 제일 핵심은 네.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에서 딴지 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을 먹여 살린 게 아시아나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북경에서 LA 날아가는 비행기는 당연히 있지만 중국 저 심천이나 이런 데서 LA까지 날아간다라면 비행기에 사람을 못 태우잖아요. 그럼 심천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냐면 그 동안에 아시아나항공이 그 사람들 태워갖고 인천공항으로 왔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LA까지 날아가는 그런 노선이었어요. 우리가 허브 공항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북경에다 공항 6개 짓잖아요. 네. 허브 공항을. 그러려면 당연히 견제될 게 우리 인천공항이고 아시아나항공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아시아나 같은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국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거점 다 날아갔지만 아시아나는 후발주자라는 것 때문에 중국 노선에 대한 것들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아시아나다라는 점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궁금해요. 2개 아니고요. 네. 저기 조만간에 이거 1,300원 밑으로 보여요 환율. 난 제리의 촉을 묻고 싶어. 시기를 아니, 언제로? 12월 중에 12월 중에 우리 1,300원 밑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FOMC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만 나와도 12월 14일 날 FOMC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네. 내용만 나와도 그 다음부터는 한번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위안화죠겠죠. 위안화? 네. 위안화가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와야 같이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보다도 원화의 약세가 좀 더 약간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느낌이. 11월 초부터 그랬어요. 위안화하고 엔화 움직이면서. 그게 좀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위안화만 큰 변화 없게 되면 달러를 바라보면서 움직인 거는 1,300원 밑으로 한번 가지 않나. 단 이상한 뭐 또 블랙스완급의 뭐 이상한 이런 거만 없으면요. 네. 그래 1,300원 밑으로 가면은
코스피 그러면 2,500 한번 위도 가능? 이게 무슨 함정을 파시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아니 나도 그냥 그런 느낌 그냥 들어요. 그쵸? 질문. 그냥 궁금해서. 처음에 질문 하나 한다고 해서 2개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라고 그러시면 또 연수속 계속 질문이잖아.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요거 하나 하면 걸려라 이런 그렇죠. 느낌. 이제 가능? 이게 입질이 이제 온다 이제 손맛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요때 어떻게 잘 포장해서 뭐 내가 그랬지 했지 이거 한번 하나 이거 이 픽처를 그려가시면서 네. 그러면 크게 뭐 결론 내립시다. 빠밤도 봐야 되니까 저기 당분간 크게 너무 쫄지는 말자. 네, 저희 같은 틱돌이는 뭐 그건 이제 한눈으로 보고 종목 찾아야죠. 내일 뭐 갈까? 이거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밤 타이밍인가요? 빠밤 타임. 그리고 내일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